안녕하세요. 서재걸의 그린병원 서재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간에 대해서, 특히 간을 해독한다, 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간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한자로 보면 실제 고기 육자에다가 방패간자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육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근육 대사를 하고 있다는 게 바로 간이다. 우리 몸을 보호하고 있다. 이 뜻도 해당되는 경우고, 뭐 영어로 따지면 간이 liver예요. liver. 그래서 영어로 이게 자유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간이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면 우리 몸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걸 오늘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럼 이제 그림으로 한번 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혈관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간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현하면 되겠고, 소장은 이렇게 구부러지게 이렇게 표현하면 여기 소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콩처럼, 팥처럼 이렇게 만들면 이게 콩팥, 신장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음식이 들어와서 입을 통해서 식도 위 거쳐서 처음으로 음식이 들어오는 것이 소장이라 그랬죠. 이렇게 소장으로 들어오면 음식이 간으로 가서, 간에서 혈액으로 들어가서 이 혈액을 통해서 영양분도 공급하고 또 산소도 공급하고 하는데, 여기서 버려져야 될 것들이 간으로 다시 와서 소장으로 와서 대장으로 가서 대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서, 간을 위해서 소장은 유익한 균, 유산균이 듬뿍, 혈관은 깨끗. 왜냐하면 혈관이 막혀 있으면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것으로 혈관이 좁아져 있으면 결국 간에 부담을 많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증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리고 간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말랑말랑해야 된다. 아주 스펀지처럼 말랑말랑한 거. 그러니까 간은 진짜 말랑해야지만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모든 게 다 조건이 만족됐을 때 진정한 간 해독이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음식으로는 간을 만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음식은 장을 만나는 장소가 장이고요. 음식이 영양소로 쪼개져서 소장을 통과해야지만 혈관을 타고 간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간을 위해서는 소장까지 내려오는데 아주 잘 쪼개져서 내려오는 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간 해독을 위해서 뭘 먹어야 되느냐? 탄수화물 같은 것들 드시면서도 아주 소화 잘 되게 잘게 쪼갠 것들을 먹어야 되고, 식이섬유도 먹어야 된다는 게 간 해독에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고, 유산균들도 결국 간 해독을 위한 기초적인 방법이라는 걸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해독은 1단계가 장 해독이고요. 왜냐하면 음식이 바로 간으로 갈 일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음식은 반드시 장을 거쳐야 되고, 장이 좋아서 간으로 넘기면 간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주 유해한 물질을 덜 유해하게 만드는 과정을 한번 거치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 기름에 녹는 물질들이 독성이 많아요. 그래서 지용성 물질을 수용성으로 바꾸는 역할을 또 한 번 해야 간 해독이 완성이 되고, 마지막은 뭐냐 하면은 이게 변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담즙이 분비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간에서 담즙이 만들어지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즙을 잘 분비하도록 만드는 물질은 올리브유하고 울금에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올리브유랑 울금을 드시는 이유가 결국 간 해독에 도움이 되는구나. 마지막은 담즙으로 해독하는 과정까지가 간 해독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 해독 그러면 이제는 간만 바라보지 말고 이게 전부 다 모여야 진짜 간 해독입니다. 오늘
영양소 얘기는 딱 한 가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간해독에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오늘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엽산입니다. 엽산입니다. 엽산. 그러니까 앞산 뒷산 말고 엽산인데 실제 엽은 나뭇잎 할 때 그 엽자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 B9를 얘기하는 건데 비타민 B9가 이 엽산이 어디서 해독이 되냐면 간에서 저장되고 담즙으로 배설이 되는 그런 영양소예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많이 부족해지면 만성설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만성설사를 우리가 보통 음식을 뭐 제대로 먹었는데 요즘 설사가 끊이질 않아 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지사제를 주거나 설사 멈추는 약을 쓰기도 하는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엽산 부족이 아닌가도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엽산을 부족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은 편식하는 경우, 너무 채식 위주로만 한다거나 하는 그 편식이 중요하고 또 모든 걸 다 끓여서 너무 조리를 많이 하면은 또 영양소 파괴에 대한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임산부들 또 분만, 수유 이런 게 모든 게 엽산이 부족하고 또 피부 질환이거나 관절 질환이 있을 때도 역시 이 엽산 부족이 있을 수 있고요. 갑상선 기능 문제 있을 때도 엽산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참고해서 내가 몸이 지금 굉장히 피곤하면서 간에 뭘 도와줘야 되지 할 때 비타민 B 중에 비타민 B9를 아주 용량을 제대로 높여서 쓰거나 아니면 고기를 안 드시는 분들은 꼭 고기를 좀 챙겨서 드시거나 하는 것들이 간이 회복돼서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해독에는 엽산이 오늘은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좀 기억하셔야 되겠고 또 비타민 C가 결핍됐을 때도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엽산 보충과 비타민 C 보충하는 것들을 우선 해보면 안전하게 그 간해독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